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구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성명학이란 좀 독특한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명학은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어떤 기계 사용 설명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문은 지식을 그때그때마다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성명학은 그냥 내 이름에 붙여서 쓰면 되는 거지요. 내가 되고 싶은 수리에 맞춰서 사용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지금 계속 수리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수리 설명이 인생 사용 설명서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설명서 내용만 정확히 익힌다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죠. 공부의 형식은 형이상학적, 철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마치 기계를 다루는 듯한 방법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를 활용하는데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감정이라는 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다시 덧씌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고 사주를 보면 기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름 성격이 덧씌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명학상의 성격들을 끄집어내서 배합한다는 것은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의 성격 형성을 살펴보면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미 원천 성격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환경이 더해져서 원천 성격이 재정립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수리에 있는 성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천 성격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주가 먼저이고 사주 성격에 맞춰서 이름 성격을 배합하는 것입니다. 이름 성격이란 무엇인가요? 수리들 각각의 내용에 따른 성격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성명학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명학이란 사람의 내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속성들을 수리라는 특정한 숫자를 도구로 활용해서 특정 감성을 불러내 쓰는 기계,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구수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수리의 기본 성향입니다. 이 수리는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행운은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친의 하는 일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자연히 생활 환경은 어려워져서 가난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몸이 아프게 돼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머리가 좋고 총명해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큰 일에만 관심을 갖게 돼서 성공에 장애를 줍니다. 여자는 부부 화합에 지장을 줍니다. 타수리가 좋으면 간혹 큰 인물로 성장하는 수도 있습니다. 구수리는 이름에 사용하시면 안 되는 수리입니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이름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되는 수리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게 판별하셔도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름을 풀이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단순하게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밀하게 말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해석에 어려움이 많은 수리라는 것입니다. 수리 공부는 숫자를 다루는 공부처럼 보이지만 수학적 사고로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문학적인 사고가 더 필요합니다. 구수리는 나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에도 장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름 전문가의 운명이라 할까요? 어쨌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수이므로 주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숨은 내용도 많이 있는 수리입니다. 실제는 구수리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구수리는 독특한 수리입니다. 구수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리의 기운은 비교적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름에 4개의 수리가 있지요. 그 4개의 수리를 보고 이름풀이를 하는데, 그런데 이름풀이를 하다 보면 어떤 수리는 실제로 나타나고 또 어떤 수리는 나타나지 않아서 이름 판별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수리는 비교적 그 성질이 잘 나타나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에너지의 수리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풀이를 할 때 강한 수리와 약한 수리가 뒤섞여 있어요. 이럴 경우 강한 수리는 잘 드러나 보이지만 약한 수리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4개의 수리를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름을 지으실 경우는 무조건 구수리는 사용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수리를 사용하면 여러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어릴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 하시는 일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키는 수리입니다. 부모라고 했지만 주로 아버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친이 의료 종사자나 군경 법을 다루는 종사자일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 좀 차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수리를 사용하는 경우 어릴 때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빈곤하게 살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조건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면 공고함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대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부모와 떨어지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모와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어린 나이에 가족이 떨어지게 되는 수리는 결코 권장하는 수리는 아닙니다. 앞에서 배운 7수리와 8수리는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고정적으로 7수리와 8수리는 부모에게 좋은 수리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타 수리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좋은 수리이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구수리는 부모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수리입니다. 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수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가 아니고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수리입니다. 구수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머리는 좋은 편이고 두뇌 발달에는 오히려 좋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흉한 수리이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수리인데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좀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수리입니다. 능력이 10이라면 이름에 따라서 15로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이름은 5나 6 정도밖에 발휘가 안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수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과 같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공부를 시키면 꽤 잘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도움이 있다면 학창시절 결코 떨어지는 사람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학습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리입니다.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돼서 그렇지 형편이 되면 공부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형편이 괜찮아서 이 사람을 공부시켜준다면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부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 능력 발휘가 어렵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센 아이가 구수리를 사용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부모와 갈등의 소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볼 줄 아신다면 이 판단은 해석이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신강사주가 구수리를 사용하면 고집이 많이 강해지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 종종 자기 관심 분야만 무섭게 파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향된 성향이 나타나게 되니까 결코 좋은 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니아적인 기질도 보일 수 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결코 나쁜 성향이 아니므로 최고의 전문가로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 역시 사주를 면밀히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요. 성명학이 옛날에 만들어진 학문이라서 옛 사고방식대로 해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전문직 종사자를 천시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부부간의 이별도 잘 일어나고 자녀의 근심도 많이 발생하는 수리이기 때문에 이 수리에 해당된 사람들은 잘 살펴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계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좀 조심해 주시고 무조건 계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습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또 구수리는 남자와 여자가 해석이 달라지는 수리이므로 성별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자녀운 남녀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므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께서는 무조건 나쁜 수리로 아시고 사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수리는 겁난의 수리로 사고가 잘 일어날 수 있으니 사고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겁난이라 하면 칼로 인한 피해를 나타내나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고 폭넓게 해석하면 외상수, 수술수, 교통사고수, 폭발물 사고수 등 외부 사고로 인해서 몸에 상처를 입는 수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피를 보는 수리라는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겁난의 기운을 내포한 수리는 타수리에 따라서 외상수가 100% 나타나기도 하고 50%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타수리에 따라서 외상수가 많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언제 100%이고 언제 50%인지 알게 됩니다. 경험을 많이 축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겁난의 수리들은 따로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름 감명할 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운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구수리를 사용하면 비교적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는 재물운이 안정이 됩니다. 구수리에 대한 재물운 설명을 보면 재물운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부분도 이론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판별하는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릴 때가 아니고 성인이 돼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거나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는 경제적인 안정자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이론과 다르게 나타남을 아셔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구수리는 알려져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조금 까다로운 수리입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격이 11수리이고 형격이 구수리. 이분은 어릴 때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경제 사정으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옛날에는 변변한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하면 아주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말쑥한 차림으로 안정된 직장이었지요. 그 시대에는 증권회사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요. 요즘 사람이었다면 은행에 근무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앉아서 돈 관리하는 것은 좀 답답해서 은행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활동성 있는 일을 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격 13은 전문직을 나타내기 때문에 좋은 머리를 기능이나 전문성을 살리는 데 활용했을 것이라고 보며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이름의 해석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경제가 워낙 안 따르니까 어렵게 나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목표한 대로 은행에 들어갔으며 은행에서 무난히 정년 퇴직한 분입니다. 부모가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 개인은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수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쉬셨다가 십수리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